자, 이번 강좌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응용 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 현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정리 하나 좀 볼까요? 합이 일정한 두 실수가 있는데 그 두 실수의 곱이 최대값을 가질 때에는 두 수는 서로 같다. 정리하면 합이 일정하면 곱은 무조건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럴 때 두 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두 개의 실수를 x, y라고 합시다. 자, x, y는 실수인데 그때 합이 일정하대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특정 숫자 상수로서 일정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일정하면 곱이 최대를 갖는데요. 이때 x, y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관건은 곱이 최대가 되어지는 상황이 언제냐예요. 그러면 자, 곱은 x, y인데 여기서 y가 k-x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되어지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어진 이 식은 x에 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최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언제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x에 대한 범위예요. 근데 지금 x, y가 무조건 실수라고만 얘기를 했으니까 x는 뭐 양이 됐건 음이 됐건 상관없이 실수이기만 하면 된다.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요거의 최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에다가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k제곱, 그리고 없던 거 들어왔으니까 다시 날려주는 작업.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하고 4분의 k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식을 정리를 하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최고차이 계수가 음이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바로 2분의 k의 4분의 k제곱이라고 하는, x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으니까 바로 저 위치가 최대의 위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 위치가 바로 최대가 되어질 때입니다. 그것이 4분의 k제곱이에요. 이때 x는 얼마냐면 2분의 k가 되어지는 거죠. x가 2분의 k. 그럼 x가 2분의 k면 그때 y는 어떤가 보세요. 2분의 k 들어가니까 y는 마찬가지로 2분의 k가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곱이 이런 최대값을 가진 상황은 x하고 y가 항상 이렇게 같을 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공부를 하면서 상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참 자주 다루고 참 징그럽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수의 합에 대한 산술평균, 얘는 곱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등호는 x하고 y하고 같을 때에만 성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이 상황에다가 여기 상황을 그대로 놓고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일정한 거예요. 두 수의 합이 일정하다. 그러면 루트 xy는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어때요? 정리가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또 하나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가로의 길이가 13이고 세로의 길이가 7인 직사각형을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13 그리고 7인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7인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을 한대요. 자, 이때 가로의 길이는 x만큼 줄이고 가로의 길이를 x만큼 줄인다고? 자, 이렇게 x만큼 줄여볼까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또 x만큼 늘린대요. 그러면 이 길이가 이렇게 또 x만큼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직사각형을 생각한답니다. 자, 요렇게 직사각형을 생각을 하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인 상황 언제일까? 그 최대값을 한번 좀 구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길어요. 문제가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문제가 길면 오히려 그 문제는 되게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해나가면 돼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13-x가 되어지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7 플러스 x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넓이 s는 13-x에다가 7 플러스 x가 곱해지면 되겠네. 요렇게.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뭘 주의해야 됩니까? x라고 하는 이 값, x라고 하는 값은 x만큼 줄이고 눌리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는 x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3-x가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x는 13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0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는 0보다 크고 13이라는 이런 단서가 여기에 붙어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넓이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x의 범위 여기에서 이것의 최대값을 갖는 상황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를 전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플러스 6x 그리고 91 이렇게 되어지네요. 여러 차례 해왔지만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3에 제곱하고 9 넘어오니까 100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럼 얘는 3을 대칭축으로 해서 자, 2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자, 이 위치가 대칭축 x = 3 그래서 꼭지점이 3에 10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죠? 여기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13이래요. 그럼 0이면 대충 여기쯤 될 테고 x = 0 13이면 대충 여기쯤 되겠죠, 뭐. 13. 그럼 우리는 이것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만. 거기에서 최대값을 갖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어지는 거네. 아, 여기가 최대값이 되어지게 된다. 그 최대값은 얼마냐? 100이다. 그때 x의 길이는 3이 되어지게 되는 거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네. 따라서 x의 값이 3이니까 가로의 길이가 10이 되어지는 거네요. 10. 세로의 길이가 같네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10으로 같을 때에 최대 면적, 최대 넓이 100이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가 길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자, 또 준비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또 이런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이 지금 제시되어 있네요. 그래프가. 자, 이때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두 점 CD는 곡선 위의 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 하고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때 이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한번 좀 구해보래요.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일단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계산을 할 건데 지금 잘 보면 이 y =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x = 0,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요 AO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서로 같고 BC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 직사각형이라는 언급까지 되어졌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의 2배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이 문제는 뭐 사실상 해결된 거나 진배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A가 됐건 B가 됐건 둘 중에 점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요 점이 잡히면 이 길이 계산되는 거고 요 길이도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 나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B라는 점을 B0의 값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C라는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B일 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이렇게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바로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요 길이는 요 길이가 B니까 2B가 되어져야 되겠죠. 2B에다가 요 길이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예요. 이렇게 4. 근데 이 길이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이니까 전체 길이는 여기에 2배 하고 요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 사용한 이 B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제한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제한은 어때요? 현재 지금 이 그림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니까 요 위치는 2입니다. 그러면 B는 2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겠다. 이런 제한이 달라붙겠네요. B는 0부터 2 사이에 있는 값이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 놓고 일식 정리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8이네요. 그러면 여지껏 계속 해왔던 대로 완전 제곱꼴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2에 b 마이너스 1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려서 요 범위 안에 있는 최대값을 체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어때요? 그림이 위로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위치가 바로 대칭축, 여기가 1에 10이 되어지겠네요. 꼭지점,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네, B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래요. 그럼 0이면 대충 여기쯤 될 거고, 자, x = 0, 2면은 대충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그림만 읽어 나간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여기가 최대값이 되어지겠구나. 여기가 그 최대값은 얼마예요? y좌표를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10이다. 여기가 지금 x가 아니고 b가 되어져야 되죠. 참 습관은 무시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b가 1일일 때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하고 읽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의 최대값은 10이 되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선생님 지금 누차 얘기를 하지만 도형과 연관이 됐든 또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됐든 문제가 길면 긴장하지 마세요. 상황만 잘 파악을 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이런 식들만 만들어내면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좀 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는 과일 가게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과일 가게에서 사과의 단가가, 즉, 한 개당 가격이 80원이랍니다. 싸다. 자, 이랬을 때 80원이면 100개가 팔린대요. 80원일 때 100개가 팔린다. 이때 사과의 단가를 X1 올린답니다. X1 올린다. 그러면 하루 판매량이 X개가 감소한대요.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판매량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답니다. 그랬을 때 하루의 판매액이 최대가 되려면 사과의 단가를 얼마로 하면 될까? 즉, 하루 판매액이 최대가 되어지려면 도대체 내가
얼마를 올리면 되겠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내가 과일 가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단가를 어떻게 정할까?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 남의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이건 내 문제가 돼버리게 돼요. 그렇겠죠? 자, 문제가 조금 길었는데 상황 체크 잘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사과의 단가가 80원에서 X1 올린대요. 그러면 사과의 가격은 80 플러스 X1이 되어지겠다. 그쵸? 그 다음, 그때 판매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원래 80원일 때는 100개가 팔리는데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든답니다. 요렇게.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 X가 음이 될 수도 있어요. 가격을 낮췄을 때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가격을 낮추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X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줘야 되죠. 아, X는 양도 될 수 있고 음도 될 수 있고 영도 될 수 있는 거니까 X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이 무조건 실수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루 판매액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판매액을 우리 P라 그럴까요? 판매액은 사과의 단가, 개당 가격, 그리고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의 곱에 의해서 판매액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단가가 80 플러스 X 그리고 판매량이 100 마이너스 X 요래요. 이때 X는 실수.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봐야 되겠네.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0X 그리고 800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제 꼴로 바꿔줘야 되겠지. 다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100이 남으니까 플러스 100 그래서 8100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식이. 그럼 이거에 대한 상황만 해석을 해보면 되네. 자,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계속 이렇게 그림이 위로 볼록인 형태만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이 꼭지점의 위치가 10에 8100이에요. 10에 8100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X는 실수래요. 그러면 이 그림 전체예요. 이 그림 전체에서 최대값 바로 이 위치죠. 이 위치가 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최대값은 8100이 되겠네. 8100. 이때 X는 10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사과의 단가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따라서 사과의 단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0원이었다가 80원에서 10원이 올라가야 돼요. 90원일 때가 되겠네요. 사과의 단가가 90원일 때 그날 판매액이 최대 8,100원이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길었죠. 길고 증명 문제도 있었었고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실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식으로 재해석을 했더니 문제는 대단히 간단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